그리고 이제 주간 노조 관련 소식을 조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소식을 저희가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조합원 채용하라고 이제 강요하는 그 민노총 노조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아파트 공사장을 점거를 하고 경찰까지 폭행한 맨날 뭐 경찰을 왜 이렇게 폭행을 합니까? 이 민노총 간부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잘못 배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복의 영광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새 중에 못 나는 새 짭새. 그래서 경찰 형사들을 비하해요. 아니 군복 입고 막 열심히 군발이 그래요.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여기서 경찰들 힘껏 밀어버려라.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 수백 명에게 이렇게 넘어뜨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이것을 막는 경찰관들을. 그래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 10여 명이 밀려서 다쳐가지고 전치 2주 내지 4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아니 이렇게 피해자들이 뭐냐면 오히려 제복 입은 경찰관을 상해 입히고 폭력을 행사해놓고 이것을 문제제기하면 노동 탄압이라는 거예요. 아니 노조가 경찰을 탄압하는 것이지. 이게 탄압입니까, 여러분? 경찰에게 폭행을.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또 있죠. 얼마 전에 광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정치권이 잘못해놓고 안 잘못했다 그러고 다 그러니까 다 이걸 뽐따는 것 같아. 따라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정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게 반증이에요. 아니 경찰을 넘어뜨리게 사주해서 4주 상해를 입혀. 근데 이것이 왜 노동 탄압입니까? 말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경찰 밀어붙이자 하는 거잖아요. 힘으로. 저도 제압하자. 옛날 권위주의 시절에는 경찰과 어떤 군인 이런 경우가 어떤 인권을 탄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십 년 전이거든요. 아직도 사슴뼈도 한두 번 우려먹지.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요새 저녁에 여러분 파출소 가보세요. 술 먹은 사람 뒤치다거리 해내라고 경찰관들이 저것이 그냥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찰인지 술 먹은 사람 술주정 받아주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래 됐나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그냥 민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권력이 정말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조금만 위협이 보이면 미국은 바로 그냥 실행하지 않습니까? 총도 우리나라는 수수께끼를 내더라니까 애기들이. 날아가는 새 중에 못 나는 새는 무슨 새? 짭새.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노조에서 이 상조비를 빼돌려서 도박에 썼다고 합니다. 이 노조 간부가. 참. 이거 보니까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 건설기계지부예요. 근데 건설기계는 사용자 아닌가요? 사용자 집단이 노동조합인 척 이렇게 허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노조라 그러는 거예요. 돈 벌 때는 사장이고, 이렇게 일자리 뺏을 때 노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폭력 양아치 집단인 거죠. 사용자들이 상조회 같은 걸 만들어서 사실상 거기에서 뭐냐면 민주노총 조합원을 자기들이 고용해주고, 그래서 자기들 기계를 민주노총을 하여금 쓰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생관계라. 그리고 자기들은 그 건설 기계지부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건설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꼭 먹고 알 먹고도 아니고. 보니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마당비라는 게 나오는데 마당비가 뭔가요? 마당비가 뭐냐면은 이런 폭력 조직에 가입할 때 뭐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로 납부를 하고 또 매달 3만 원 회비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조폭의 가입비라 보호비. 보호비. 보호비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러면 되나요? 이것은 노조라고 우리는 민주노총에서 노조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건폭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건폭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건설노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선량한 건설 노동자를 건폭이라고 했다야 이것은 노동 탄압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경찰로 적발된 게 수백 건이에요. 수천 건이에요. 아, 이거 건폭 아니고 뭐예요? 건폭 맞죠. 그리고 이 상조 회장이던 김 씨가 잠깐 빌린다면서 총 8,900 원을 빼냈고 이 돈을 스포츠 도박과 자녀 교육비에 이 사용했다고 사람이 합니다. 성이 김 씨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레미콘 기사가 여성이 한 분 있었어요. 예. 성추행으로 또 기소된 적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고를 받았네요. 벌금 1,5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무슨 노조라 그래요? 이게 이- 노조입니까? 범죄 종합 선물 세트 아닌가요? 그 완전 자기들 뭐 묘지 이장비, 아파트 수리비, 뭐 차량 번호판 대금, 영양제, 화장품 뭐 이런 거 집안 묘지 이장비도 예. 900만 원, 아파트 수리비 썼습니다. 650만 원, 다단계 판매하면서 상조비 돈으로 영양제, 화장품 사고. 아니 도대체 노조가 이래서 이게 노조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거 그 노조원들이 월급에서 낸 돈을 가지고 갔다가 이 간부들이 자기 멋대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참. 근데 이 그 노조의 횡령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 민노총 소속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노조돈 7,500만 원을 횡령해서 도박과 도박과 생활비. 사용을 했고 2021년도에는 민노총 공공운수, 이 민노총 공공운수 공항 항만 운송본부 아시아나 에어포트 지부장도 조합비 3억 7천만 원 이거를 유흥비로 썼대요. 아니 항공노총 건설노조도 10억 횡령해가지고 감옥 예. 갔잖아요. 아니, 이게 여러분 노조가 예. 이러면 됩니까? 이게 약자의 우산입니까? 노조는 약자를 깔고 앉은 집단이에요. 근데 지금 밝혀진 것만 이 정도지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많습니다. 네. 몇 천만 원 너무 우습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 자기들은 노조라고 부르지만 네. 우리들은 건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폭은 네. 정당한 용어고 일반적인 용어고 이것은 건설노조 민주노총이 자초한 용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예. 이것이 노동 탄압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런 민노총을 지금 그 계속해서 탈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롯데케미칼 충남 대상공장 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했고 이 노조원 찬성률이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케미칼 이런 데 봉급 많거든요. 예. 사실. 근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계신 이게 이 대기업 공기업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예. 그 탈퇴하세요. 그것이 예.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길이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노조비 내면 뭐합니까? 아까 다 횡령해가지고 자기들 유흥비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미 이렇게 케미칼 회사 정도에 근무할 정도면은 네. 자아를 실현하거나 좀 더 네. 이미 기하선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네. 어떤 인간의 행복, 국가의 미래 이런 걸 위해서 해야지. 그쵸. 뭐 임금 인상 좀 더 해줘. 이미 이럴 단계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공기업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 서로 철밥통이고 서로 들어가려고 그냥 수백 대 1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데서 뭔 노조를 한다고 그래요. 요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 같은 데서 삼성전자에서 네.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뭐 했냐면 불매운동 자사제품 자기 불매운동 우리 노조를 탄압했으니까 삼성전자 불매운동 했다는 게 이게 노조에 뭐예요? 아니 제정신입니까 그게? 아니 봉급도 많이 받고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이게 나는 노동운동을 한 사람인데 예. 노동운동 옛날 이렇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해요. 그쵸. 정말로 나는 평화시장에서 예. 봉제공장에서 그 먼지 투성이에서 하루에 16시간씩도 나 일했어요. 철야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타이밍약 먹어가면서. 그때는 정말 그 노동운동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지금은 좀 아니 공무원도 노조회고 많이 퇴색됐습니다. LH라든가 네. 한국 저 한국은행도 노조회고 아니 여기 계신 저 시청자 여러분 막 연봉 1억도 넘고 근데 정말 이러면은 노조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정말 노조가 필요한 분들은 노조를 만들 여건이 안 돼요. 근데 이 대기업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횡포를 계속 부리는 거죠. 참. 네. 근데 또 한 군데가 더 탈퇴를 했습니다. 여기도 대기업이에요. 포스코 노조인데 이 포스코 집에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탈퇴 시도를 했었는데 이 고용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었잖아요. 이번에 드디어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예. 청와대에서 한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왜냐면 가입은 했는데 네, 탈퇴를 못하게 해요. 그쵸. 무슨 다단계 회사예요. 뭐예요 이게? 아니 참
완전 강제 공산주의입니까? 공산당입니까? 그 여기에서 한 말이 이 사람들이 정말 맺힌 게 많은 것 같아요. 흰남도 침수 때 도와준 적이 없대요. 민노총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노조가 네. 도와도 안 주고 예. 돈만 내놔라 그래서 그때 포스코 노조가 우리가 예. 현금 출납기나 그쵸. ATM 뭐 자판기나 네. 돈만 요 조합비만 가져가고 하나도 뭐 해준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노조 간부라고 지역 노조 간부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네. 사업장도 없는 그냥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그 뭐예요 논팽이도 아니고 그 노동자도 아니고 자기들 말로 뭐 활동가라 그러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노조 간부예요. 근데 그 사업장도 사람들은 없고 뭐 직업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 이게 삥바리들이지 뭐예요 이게 삥 뜯는 사람들이지. 네. 그래서 이 포스코지의 임원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게 혼자서는 힘드니까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만든 게 산별노조인데 이 민주노총은 죽든가 말든가 상납금만 받겠다는 신구로 운용했다. 그래서 그동안 포스코 지회는 금속노조의 조합비로 수억 원을 냈는데도 금속노조는 포스코 지회 노조원이 10분의 1로 쪼그라들 동안 제대로 된 집회를 연 적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조합이 지금은 제 이제 5차 산업시대로 들어갔는데 시대적 소명을 그렇죠. 거의 한 것 같아요. 노동조합은 네.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서 정말로 사회 사각지대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이미 대공장, 공기업, 네.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사회 기득권들이 그쵸.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념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네. 그 용병들을 고용하다시피 해서 그런 사람 앞세워서 이렇게 싸워가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하고 정치적 목표, 그러니까 노총위원장 하려고 하는 거 뭐예요? 다 국회 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네. 노동운동이 되면은 이게 노동운동이 정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마피아보다 못한 것 같아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말 힘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뭐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이번에 간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정말 힘든데 뭐 간호조무사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뭐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무시한 법이잖아요. 이게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가 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간호법도 마찬가지고 네. 임대차 3법도 그렇고 금수안박법도 그렇고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예, 다수당의 위력으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건 반드시 네, 후폭풍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갉아먹는 법이죠. 근데 저는 보니까 요즘엔 그 원희룡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님이 일을 굉장히 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민노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민폐 노총이 손절이 민심이다. 민폐 노총 손절이 민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원희룡 네, 국토부 장관 아주 잘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아니 뛰시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이 요 전에 저랑 같이 네. 우리 구로공단 신옥교 이런 데 야학도 했고 이게 정말로 이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밑바닥 삶을 네네.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원희룡인데 예, 예. 이 사람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쵸. 그때 뭐 수석인가 전체 모의고사 그렇게 해서 네, 입학도 일등.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저랑 같은 구로공단에서 있었던 우리 구로공단 파예요. 그때 예. 저는 대우오페럴 노조 위원장 할 때 저 사람은 네. 그때 아마 그 야학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구로공단에서 그 교회 야학 같은 것도 하고 또 이제 근로자들의 몰랐던- 권리를 위해서 오.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포스코 노조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때는 예.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몰랐던 얘기를 또 듣게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기업들이 그 민노총을 탈퇴하고 있는데 네. 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GS건설, 광원, 원주시청 이 다 계속 민노총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거는 뭐 이어질 것 같죠. 망해가는 징조예요. 예, 그렇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한전기술도 탈퇴했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이미 징후를 보낼 때 네. 스스로 혁신을 해야지 네. 이것을 노조 탄압이라고 계속 개기면서 그쵸. 이번에 최저임금도 7월 달까지 끌고 가서 네. 7월 총파업에 어떤 활용하는 도화선 거죠. 기재로 활용하려고 예. 하는 불순한 마음
네. 이런 걸 버려야 노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깡패 집단도 아니고 무슨 아니, 뭐 종북 집단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종북 집단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노조에서 미군 철수를 외치고 한미 연합훈련 반대를 외칩니까? 예? 올해 8월 15일 날도 그럽니다. 예. 내가 미리 다 예측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특집으로 이 간접당 사건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저 민노총은 저 노동자를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종북 단체입니다. 예.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이 또 이 정당 가입을 또 종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그 노조원들한테 왜 정당 가입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이건 자유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민주노총에서는 1인 1정당 갖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 5개 정당에 가입하라고 얘기해주고 그 5개가 그리고 뭔가요? 실제로는 어디하고요? 민주당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한패예요. 예를 들어서 네. 실제로 민주당하고는 일하면서 네. 가입하라고는 정당이 5개예요. 어딘가요? 정의당, 예. 진보당, 네. 녹색당, 네. 민중당, 노동당 이 딱 5개 당을 1인 1정당 갖게 해놓고 네. 그래서 정치할 때쯤 되면 한국노총과 같이 민주당을 쓱 지대해서 네. 정치적 이익은 또 그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네. 참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민노총 그 택배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가입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더라고요. 진보당원이었대요. 거기도 진보당 가입하라고 네. 합니다. 요번에 네. 전주에서 뭐 강성인가 예, 또 그쵸. 국회의원 하나 당선된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진보당이고 네. 그 택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택배 종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이 비노조 기사분들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좀 잘 들어주셨으면. 여당이 하는 일은 잘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네. 잘하려고 하면 꼭 잘 안 되더라고. 그냥 노르세요. 그 세입에 받으면서. 그리고 이 그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현대차에서 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것은 네. 대법원이 네. 다른 소부로 사건을 넘겼는데 네. 저것은 대법원이 쉽게 판정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은 네. 3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쵸. 첫째 네. 사용주를 뭐냐면은 근로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는 협력사가 수백 군데인데 하청회사가 네. 이 사람들을 다 교섭을 해줘야 돼. 365일이 있어도 모자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 같은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지하철 사장이 있는데 예. 지하철 근로 조건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네네. 그러면 지하철 공사는 어떻게 해요? 사장 너는 능력 없으면 빠지고 시장 나와. 대통령 이렇게 나와 교섭을 아닙니까?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다음에 어디 전주시의 공무원 노조에서는 예. 지네 전주시장하고 노사 협의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나와. 그러면 공무원의 네. 우두머리 수장. 그런 근로 조건에 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장관 아니면 대통령이잖아요. 그쵸. 너 나와. 그러면 나가야죠.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 이게 법입니까 고무줄입니까? 이건 법이 아니고 그냥 막 주장인 거예요. 그냥 막 말이 안 되는 법이죠. 문재인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두 문재인도 안한 번째는 법은. 무슨 문제냐? 네.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잘 돼 있어서 파업을 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은 뭐냐? 파업을 해가지고 불법 파업을 해도 예. 책임을 묻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손해 본 것이 어마어마해도 배상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파업을 불법으로 해도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손해액은 결국 누구에게 갑니까? 이 국민이 또 책임을 그럼요. 또 지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뭐겠어요? 쟁의행위라는 것은 파업 같은 게 그런 게요. 노사 간에 근로 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예. 이것을 싹 빼놓으니까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는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인해서 파업이 아니고 예. 미군 철수, 윤석열 퇴진 뭐 이런 거 하는 윤석열 거죠. 퇴진 이런 경우로도 파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지령 보낸 것 중에도 이 노란봉투법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이 네. 그거요. 아무나 사장으로 해서 너 나와 가능한 너 나와. 네. 우리 봉급 줘 이거 하나 하고 그렇죠. 내가 불법으로 해도 네. 나 처벌 못해. 세 번째는 뭐예요? 파업을 임금 인상 말고 나는 한미일이 싫어, 윤석열이 싫어, 이걸로 파업을 해. 이것도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이게 법이 아닌 것을 이것을 가지고 또 뭐 민주당에서 일방통행 날치기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7월달 민주노총이 투쟁을 했는데 양대 노총을 선봉대하고 민주당은 좌표 찍고 김정은이는 지령을 내리고 예. 대한민국 야 어렵습니다. 아니 저 대한민국이 합법 파업에 대한 보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으면은 이거 완전 파업의 나라잖아요. 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93배. 예, 툭하면 그냥 파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책임감 이렇게 없이. 잘 되어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ILO에 지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가 있잖아요. 예. 유럽에 지금 최저임금 참여 안 하고 거기 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ILO에서 노동조합에 지원해주고 예. 봉급 주라고 간부한테 이게 ILO 규정 위반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게 ILO 규정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체크오프 제도라 그래서 예. 요 조합비 그냥 계속 띄워주는 거. 회사에서 바로 떼어서 주죠. 이거 예. ILO 규정 위반입니다. 아니 ILO 규정은 누가 안 지키고 있게요? 민주노총이 안 지키고 있죠. 민주노총, 예. 한국노총이 안 지키고 있고, 근데 거기 가갖고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은 막 윤석열이가 새로 와갖고 막 검찰 독재하고 노동조합 네. 막 탄압해 불고 막 뭐 노조의 자주를 침해한다는데 아니 자주적인 노조가 왜 노조비 하나 제대로 혼자 먹고 삽니까? 아니 노조의 자주성을 네. 누가 침해하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민주노총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네. 뭘로 침해하냐? 지령으로. 그렇죠. 자주성 침해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창원 간첩단 사건만 봐도 이제 뭐 앞으로 뭐 얼마나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다음번 수요일 날 예. 이게 우리가 어렵게 네. 창원 간첩단 사건의 공소장을 확보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참 창원 간첩단, 민주노총 간첩단 말고 창원 창원 간첩단에서 간첩단. 네. 이게 그 68개 조직인데 그 중에 한 개에서 네. 민주노총에 훈련시키고 그 민주노총의 속에 들어가서 활동량을 북에다 보고한 보고문을 우리가 입수했는데 한국노총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노조 들어가 아니, 있고 그 정교조도 들어가 있고 금속노조 들어가 있고 택배노조 들어가 있고 하여튼 모두가 노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공소장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공개를 또 해야죠. 공개하겠습니다. 국민노조 단독 최초 공개. 아니 노조 정말 다 폭파시켜야 됩니다. 그게 무슨 노조입니까? 간첩이지. 이렇게 노조는 헌법상 네. 권리라 폭파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네. 노동조합이 초심으로 돌아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이 회초리를 들고 네. 노동계획을 통하고 네. 노조가 없는 86% 노조가 없이도 대한민국이 잘 살면은 그게 좋은 나라지 뭡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노조는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기득권 노조의 방패, 철갑옷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이미 공익성과 어떤 사회적 공공성을 잃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네. 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노조는 이 그 노동 시장의 그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 헌법 소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은퇴자, 취업 준비자, 가정주부, 공무원 이 대한민국에 근로 의욕이 있는 모든 분들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이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이 가능하시고 이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